좋은 풀이법을 많이 봐야 한다. 교재의 해설을 읽는 것만으로는 힘들다. 강의를 들어라. 내가 교재를 써보니 나의 획기적이고 좋은 풀이법을 글로 풀어내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 이게 교재의 한계다. 정석, 바이블 같은 알려진 개념서들은 물론 일품, 블랙라벨, 센, TOT, 고쟁이 등의 정형적 문제집, 자이스토리나 EBS 시리즈 등 수능 기출문제들에 대해 수학 실력이 월등한 강사의 강력한 풀이법을 들어봐야 한다. 수학적으로 완성된 사람의 사고 체계를 그대로 따라가는 교재를 끝까지 씹어먹듯 풀어라. 저자 직강이다. 내가 교재를 쓴 이유다. 수학 교재 한 권의 문제를 배치하는 건 예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예를 들어 워밍업, 즉 개념서라면 처음엔 이 단원의 기본 개념들을 알려주면서 구체적인 예시를 보여주고 다음엔 어렵지 않게 그것들이 암기가 되도록 개념 유사 문항들을 학습하게 한 후 이 단원 이후에 나올 연결 개념들을 학생이 스스로 알아챌 수 있도록 하는 연습 문제와 심화 문제를 어떤 것들을 어느 순서로 배치를 해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해서 문항들을 만들어 배치한다. 3.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분석해낸 강사의 강의를 들어라. 내신 기출문제들 뿐 아니라 교육청, 평가원, 수능 기출문제들을 완벽히 분석해 자기만의 풀이법을 갖고 이를 변형하여 교재를 쓴 강사를 아무도 못 이긴다. 고1 공통수학은 각 학교 내신 기출과 교육청 기출문제가 중요하고 고2 이후의 과목들은 평가원과 수능 기출문제가 중요하다. 어드밴스에는 약간의 수능 기출문항들을 적절히 배치했으나 내신 기출리 모델링엔 오직 각 학교 내신 기출제들만 변형하여 실었다. 내 자신의 판단으로도 내신 문제로 좋겠다는 수능 기출들이 있었으나 각 학교의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들만을 추출하기 위해서였다. 그래야 내신에 최적화된 평가원 기출 문제들만 추출할 수 있다. 4. 문제를 직접 제작하고 경력이 많으며 중고등 과정 전부 수업을 해본 강사의 강의를 들어라. 내가 고등부만 강의하다 최근 연이 닿아 대치에서 중2-1부터 중3-2까지 수업을 해보니 중등 과정 어느 부분에 강세를 주어야 후에 고등 과정에 도움이 되는지 명확해지고 중등 과정을 어느 정도로 익혀야 고등 과정이 가능한지 눈에 보인다. 그리고 직접 문제를 만들고 기출 문제들을 변형하다 보면 너무나 발상적인 문제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 복소수의 순환성에 관한 문제들은 예전 교육과정이나 PRECALCULUS를 모른다면 그냥 해보면서 규칙을 찾아 유추해라 라는 멘트밖에 못한다. 이쪽 문제들의 규칙성을 부여하는 메커니즘은 예전 과정의 복소평면과 극좌표계이다. 이를 이해하고 있는 학생들은 아무리 복잡한 문제라도 해결이 확실하다는 점을 깨달았다. 4. 수능은 어떤 애들이 잘 볼까? 배운 개념을 확장 적용하는 힘이 큰 아이들이 수능을 잘 본다. 수능의 목적은 얼마나 잘 배웠느냐가 아니라 배운 내용을 토대로 사고를 얼마나 확장할 수 있는지 그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다. 이 능력은 타고난 독해력이 우수한 아이들, 어렸을 때 많은 독서로 사고가 탄탄한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다. 이런 아이들은 중등 기본 과정만 배워도 그 다음에 고등 과정에 무엇이 나올지 예측을 한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이 능력을 연습을 통해 배양해야 하는데 가장 좋은 연습 방법은 중등 과정을 공부하면서 고등 과정과 연계되는 부분을 강사들이 은근히 팁을 줘서 흘려주고 이를 학습을 통해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다. 이게 가능하려면 고등 내신, 수능을 두루 섭렵한 강사들의 수업을 들어야 한다. 나 같은 경우도 수업 중에 고등 과정에서 유용하게 쓰일 개념들을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소개하고 익히게 한다. 이런 식으로 미리미리 익혀두면 나중의 결과는 어떨까? 아무튼 강사의 자질이 매우 중요하다.